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비아에서 나온 신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달에 살펴볼 책은 2020년의 첫 책, 복음의 시작입니다. 저자는 모나디 후커라는 신학자고요. 한국에는 또 처음 소개되는 신학자죠. 비아 그 책 소개, 그 저자 소개란에 있는 소개를 일단 먼저 좀 읽어볼게요. 모나디 후커, 1931년생, 신약학자,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런던 킹스 칼리지를 거쳐 1976년부터 98년 은퇴할 때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레이디 마거릿 교수로 신약학을 가르쳤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명예학위를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여성으로는 최초로 1988년 세계 신약학회 회장을 맡았다. 2004년에는 영국 학술원에서 성서 연구 분야에서 커다란 공헌을 남긴 이에게 수여하는 버킨 메달을 받았으며 브리스톨 대학교, 에딘버러 대학교 등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복음서 연구, 특히 마르코 복음서 연구와 바울 서신 연구에 커다란 공헌을 남긴 학자로 평가받는다. 주요 저서로는 BNTC 신약 주석 시리즈 중 마르코 복음서 주석, 신약 성서 연구, 마르코의 메시지, 바울 이방인의 사도, 연속성과 불연속성, 바울 서신들 등이 있다. 네. 네. 또 이제 털어주시죠. 네, 어떤 신학자인가 또 처음이네요. 네. 저가는 뭐 비아에서 처음 소개한 학자가 한두 명은 아니지만 네. 이번에 모나디 후커도 처음 국내에 네. 처음 소개한 학자고 그 몇 분이 저희 이 책을 딱 그 광고를 하니까는 네. 모나디 후커가 책이 이렇게 나오다니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학도 중에서 특히 마가복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저자 소개로 돌아가면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네. 저도 그때 몰랐던 건데 네. 전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네. 브리스톨. 네, 예. 저희가 아는 거는 영국에서 아는 건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그렇죠.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 그렇죠. 저 에드머러 압니다. 에드머러. 예. 에든버러. 예. 근데 공부 좀 못하셨나? 근데 그게 아니라 브리스톨 대학교가 그 영국에서 3위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그 영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스카이처럼 코임브라 그룹이라는 그 대학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연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문 대학교 연맹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브리스톨 대학교, 그 다음에 우리 쭈님이 아시는 에든버러 대학교. 이 네 개가 탑 4입니다. 특히 그래서 근데 브리스톨 대학교는 약간 사립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원성이 좀 자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브리스톨이요? 네, 브리스톨 대학교가. 예, 그래서 좀 그 모나디 후커 선생님은 아마도 좀 사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저기. 네, 그래서 또 하나 놀랐던 건 브리스톨 대학교 우리는 아무리 몰란다 하더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11명이 나왔다. 그 학교에서만요? 네, 그 학교에서만 11명이요? 와, 네. 클래스가 진짜 우리나라랑 네, 너무 달라, 그죠? 네, 그죠. 네. 11명이면은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그래도 우리도 봉준호. 우리에게 봉준호가 있습니다. 네. 패러사이트. Our Great Scorsese. 네.
근데 저는 근데 그 정말 그 수상 소감 봤는데 진짜 그 시상석에 그 시상식에 딱 그 순간이었어요. 네. 그 장면이 거기서. 그렇죠. 네. 네. 마틴 스콜세이지에서 하는 거. 갑자기 일로 빠졌는데. 네.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어제 조금 네.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디선가 네.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지금 슬독 아마 그 애청자분들이라면은 귀가 이제 좀 따가울 정도로 계속 강조해서 듣는 건데 이제 교수에도 급수가 있는데 네. 계속 저희가 급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레이디 마거릿 교수다. 네. 레이디 마거릿이 후원한 그 체어. 체어. 그러니까 레이디 마거릿 교수가 케임브리지 대학교 레이디 마거릿 교수가 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도 레이디 마거릿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워 마스터. 로알 윌리엄스가 옥스퍼드 대학교 레이디 마거릿 교수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좀 재밌는 게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레이디 마거릿 교수랑 옥스퍼드 대학교의 레이디 마거릿 교수랑 좀 전공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레이디 마거릿 교수는 약간 신약학, 그리고 성서학, 그다음에 좀 약간 초기 기독교사. 그 학교에 그게 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옥스퍼드는 조지 신학, 역사 신학, 약간 요 정도. 보면은 최근 그 한 4명 레이디 마거릿 교수 4명만 비교해 보면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CFD 네. 물은 뭐 전설적인. 네. 또 로알 윌리엄스가 또 리스펙트를 그 바울 일다에서도 우리 찰리 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그 물 교수가 되게 정말 이것저것 다 등장해요. 네. 보면은 톰 라이트도 그러니까 보통 근데 저 성서학자에서 물은 진짜 많이 나와요. 물책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몰라요. 네. 저도 모릅니다. 네. 안 읽어봤는데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우리로 하면 그냥 물인데. 그러니까 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아시죠?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물도 그 세계 신약학회 회장이었습니다. 참고로. 물로 보면 안 된다. 물로 보면 안 되죠. 뭐 이런 유치한 개그에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에 죄송해요. 네. 물도 세계 신약학회 회장이었죠. 그 다음에 모나디우커였고 모나디우커를 뒤어서 된 게 그레이엄 스탠튼. 또 이게 또 유명하죠. 또 그레이엄 스탠튼도 세계 신약학회 회장이었죠. 그렇죠. 그레이엄 스탠튼은 뭐 저도 각각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서 연구랑 하여튼 신약 전반에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분 제자 한 분 또 유명하신 분 있죠. 네, 누구죠? 권현경 교수님. 그래요? 네. 권현경 교수님 스탠튼 제자입니다. 네, 스탠튼 제자에서 어느 글 서문이었나요? 거기 보면 이제 스탠튼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갈 때 그분에 대한 이제 약간 좀 회상, 존경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으셨던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탠튼 교수님. 그 다음에 스탠튼을 이어서 된 게 주디스 M 리우. 이분도 세계 신약학회 회장이었어요. 정성적으로 케임브리지는 거의 뭐 세계 신약학 되면은 뭐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지 반 쿠텐, 게오르게 반 쿠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독일계 여성분인데 마찬가지로 신약학 초기 기독교사. 요새는 이게 신약학을 하면 보통 초기 기독교사 연구까지 같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옥스퍼드 이와 대비돼서 옥스퍼드 레이디 마거릿 교수는 일단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들 존 맥쿼리. 맥쿼리. 네, 영국의 또 틸리라, 영국의 영어로 된 하이데거의 존재할 시간을 시간과 존재를 번역한 그 존 맥쿼리가 그 레이디 마거릿 교수고 존 맥쿼리를 이어서 레이디 마거릿 교수가 된 게 로안 윌리엄스. 그렇구나. 네, 그럼 로안 윌리엄스를 이어서 레이디 마거릿 교수가 된 게 존 웹스터. 바르트 연구로 유명한 존 웹스터고 그다음 존 웹스터 이어서 되는 게 조지 패티슨. 우리나라에게는 소개가 안 된. 하지만 그 영국에서는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이제 좀 탈형이상학적 신학으로 유명한 이제 신학자고 요새는 캐럴 해리슨이라고 해서 좀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아우스니안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부 다 보면 조지 신학자.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랑 레이디 마거릿 교수가 둘 다 있는데 전공은 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분들 책이 번역된 게 별로 없어요. 존 맥쿼리는 옛날에 책 한 권인가 하나 제가 본 것 같아요. 2권 번역됐습니다. 제 기억에. 왜냐하면 그 하나가 한글에서 나온 하이데거 무슨 그거 하이데거 무슨 설명 해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무슨 그 성인들 그 종교 전 세계 주요 종교 그 창시자들에 대한 그 책인데 나왔습니다. 존 맥쿼리 2권 나왔는데 전자 주저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크리스천 프린시플. 네. 그리스도교 신학의 원리인가? 뭐 그런
Principle of Christian Theology인가 뭐 이런 책인데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성공해서 굉장히 그 이른바 영국 조지나가 어쨌든 한때는 풍미했던 분인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좀 소개가 안 된 감이 있어요. 네. 아마 비하에서 언젠가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책 정도는. 한 책 정도는 네. 언제고. 예. 네, 언젠가. 네. 왜냐면 존 맥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그 종교 철학 분야에서 네. 되게 약간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네. 제가 그렇게 들었고 네. 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책이었을 거예요. 그 서예 책을 네.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읽어보려고 했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그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존 네. 맥커리는 별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고 어쨌든 그 노나디우커 보면 또 굉장히 눈여볼 여성 최초가 많다. 네. 네. 여성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또 우리 또 로알 윌리엄스도 받았고 받은 그 디리를 노나디우커도 받았다. 그다음에 여성 최초로 세계 신약학회 회장이다. 그 세계 신약학회 우리 다 알잖아요. 세계 신약학회 회장이 한국 사람들 잘 안 키우지만 그 세계 신약학회 회장 명단을 보면 우리가 다 그 이름은 적어도 아는 사람들. 뭐 C.H. 다드, 불트만, 예레미야스, 오스카 콜만, 슈나켄부르크, 뭐 브루스 메츠거, 케제만, 그리고 그 쭈님이 쌍권총 브루스라고 했던 FF 브루스, 번토보 름캄, 레이몬드 브라운, 에티엔 트로크멜, 조세 피치마이어, 마틴 행엘, 그레임 스턴트, 프랑스와 부봉.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죄다 세계신약학회 회장을 해봤다는 이게 또 일진한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아까 하고 싶은 말 했는데 모나코가 혹시 FF 브루스 제자는 아니겠죠? 제가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체스터에서 그때쯤 받았으면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겹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아까 들더라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보를 해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FF 브루스가 댓글 달아주시면 뭐 있어요? 예뻐해 드린다. 네, 아니요 복음의 신약 한권 드리겠습니다. 오, 이야. 왜냐면 이게 그 언젠간 저는 비하에서도 FF 브루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FF 브루스 이분이 되게 좀 특이한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되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분이 그냥 말 그대로 만능 인간? 이분이 형제단 소속의 아마 그런 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분 이거 제가 뭐 점점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능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진짜. 그냥 정말 별거 다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별거 다 하셨는데 그 별거 다 한 것들 다 일정 수준 이상. 벌써 만능. 혹시 근데 좀 요거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뭐지 크리스천 센츄리에 제가 또 이 정기구독을 끊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어쨌든 제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그 미국의 양대 그 잡지 투데이 말고 센츄리를 제가 정기구독을 하는데 예전에 그 크리스천 센츄리에 데이비 포드라는 이 로알 윌리엄스 친구 참 데이비 포드 같은 경우가 캠브리지 지금 레이디 마갈럿인가요? 아니요 레기우스. 레기우스가요? 레기우스죠. 그 데이비 포드 제자가 우리나라에 두 분 계세요. 한 분 둘 다 재밌어요. 좀 이것도 재밌는 얘기 될 텐데 데이비 포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 신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실제로는. 근데 한 분은 지금 이번 장신대에서 가르치시게 된 박정관 교수님. 그리고 또 한 분 또 의외실 수 있어요. 또 한 분은 총신대에서 가르치는 라영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데이비 포드 제자예요. 그러니까 데이비 포드 같은 교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되게 재밌는 분이시죠. 사실은 그 이분이 오순절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기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령사역에 되게 열려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말 그대로 학문적으로도 좀 굉장히 냉철한 지성인처럼 보이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따뜻하고 좋으시대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의 제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데이비 포드는 거의 뭐 로알 윌리엄스랑 거의 그 자문이 언니였잖아요. 신학 자문이. 완전 막역한. 근데 그 어쨌든 그 데이비 포드가 크리스천 센츄리의 그 영국 신학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5회에 걸쳐서.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로안 윌리엄스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그 데이비 포드가 영국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은 사람은 결국 로안 윌리엄스거든요. 근데 그 로안 윌리엄스가 약간 그 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붙는 일종의 브릿지인데 그 브릿지 세대가 이제 약간
세라 코클리, 로안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인데 음. 그 사람들한테 또 인스피레이션을 준 사람들이 있다. 음. 그걸 뽑은 게 이제 데이비드 포드는 프랜시스 영이에요. 프랜시스 영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약학회에서 또 한 명 뽑자면 데이비드 포드는 이제 조신학자니까 조신학자들만 언급했지만 아마 신약학에서 이 브릿지가 된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신약학이 막 그 전 세계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인스피레이션을 어떤 약간 멘토 같은 존재가 있으면 모나디 후커가 아닐까. 제가 그래서 왜냐면 뭐 어떤 거에서 느꼈냐면 그 작년에 나왔던 단숨에 읽는 바울에서 네. 그 우리의 바클레이가 모나디 후커에게 헌사를 한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거를. 그렇구나. 네. 바클레이가 이 모나디 후커의 제자죠. 아하.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차님이 아까 설명 쭉 해주셨던 주셨던 그 세계 신학학회 회장 되셨던 분들 네. 다드부터 해가지고 볼트만이 쭉 나오는데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여기에서 읽어본 사람 인자고 물어보면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요? 저는 다드밖에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네. 저는 읽기는 뭐 불트만 읽었고. 볼트만이야 뭐 역사와 종말이나 뭐 네, 시작 예. 성서 시작 같은 거는 뭐. 네. 근데 오스카 쿨만 기도. 기도. 그다음에 네 넘어가고. 아니 뭐 쿨만 떠오르는 게 V-Day. 근데 그 신학학회에서 그 아까 학회에서 했던 분이 오스카 쿨만이 그 V-Day라는 말로 되게 유명하죠. 그 V-Day 뭐냐면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D-Day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V-Day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신약을 보는 되게 중요한 틀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이 사이에는 여전히 치러야 될 위험한 전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점. 하지만 승리는 확고부동하며 뒤따른 전투들도 이런 확신 가운데 D-Day와 V-Day. 예. V-Day는 빅토리. 빅토리데이예요. D-Day는 이제 그 D-Day. 당일이고 예, 전투 당일이죠. 당일이고. 예. 근데 이게 오스쿨만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을 예. 설명하는 또 하나의 틀이네요. 이런 개념도 썼고 근데 마침 이제 재밌는 건데 모나디 후커 얘기하시면서 그 아까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연구가 다 기반이 돼서 연구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드 얘기 좀만 할게요. 왜냐면 저한테 되게 큰 의미를 가졌던 분 중에 하나여서 바이오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남는 체력밖에 없었을 때 그 정말 남는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체력밖에 없었을 때 다드 책을 좀 읽게 됐는데 다드가 뭘로 유명해졌냐면은 그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포스트 가스폴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대해 맞아요. 상징과 비유에 대한 걸로 해서 되게 유명해지셨고 근데 이게 그 영국 성서학의 자존심 같은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유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되게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들의 근거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사실 이제 진짜 대학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대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거 표준적인 거에서 다 출발하게 되는데 다들 이제 요한복음과 그 당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그 당시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되게 잘 분석해내는데 제가 어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사실 성서를 공부하면은 신앙에서 되게 멀어진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런 아니, 생각이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런 지금 평균 중에 많아요. 하나 아니, 평균이 아니고 거의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그냥 그 알게 모르게 성서를 좀 멀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한테 다드 책 그때 읽었을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한복음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복음이 이제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물장구 칠 만큼 낮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들 만큼 깊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뭐라는 거야 했는데 비유 신천지도 얘기 나오나? 하여튼 왜 난데없이? 비유란 말이 약간 오염됐어. 비유풀이. 근데 잠깐만 세는데 그 어떤 그 비유나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께 쓰셨던 비유나 은유가 더 낫겠다. 은유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드가 그런 역할을 했고 뭐 볼트만이나 예레미야스 다 아시죠? 뭐 예레미야스 같은 경우는 예수의 비유 예수의 비유 같은 거 있죠. 방금 말씀하셨지. 뭐 이런 사실 비유 피리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지 마시고 예레미야스의 예수의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뭐라는 네. 아 그리고 뭐 아시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니 왜냐면 네, 신천지가 비유풀이할 때 하는 게 꼭 네. 복음서예요. 그렇겠죠. 필수죠. 예수가 예, 쓴 예. 뭐 예. 그렇겠죠. 아직도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좀 어떻게 접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커밍아웃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뭐 다큐멘터리도 나오잖아요. 보니까 네. 보는 하니 보니까는 네. 그 풀이 방식이 굉장히 원초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나는 그 겨자씨가 말씀 이렇게 하면은 성서에 나오는 모든 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구약에 다져서 굉장히 원초적인 알레고리 형태의 굉장히 원초적인 케이스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개역 개정만 먹혀요. 이게 또 세 번역에는 안 먹힙니다, 사실은. 그러면 번역을 바꾸면 안 되네요. 네. 200주년 성서 쓰면 돼요. 그러면 막 뜻풀이 하겠다고 하면 이제 200주년 성서 이걸로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은 이제 안 먹히는 건데. 아이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개신교 교회가 의외로 신천지를 이기는 법 중에 하나는 세 번역으로 바꾸는 거다. 네. 성경 바꾸면 뭐 끝나죠. 왜냐면은 나중에 그 신천지가 중요한 게 보니까 계명성, 요한계시록에 무슨 계명성 뭐 이런데 계명성이 그 개역 개정의 표현이고 맞아요. 그게 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게 또,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성서를 바꾸면 된다. 네. 신천지를. 네, 번역본을 바꾸면 지금 됩니다. 해법을. 네. 역시 오늘 여기 우리 방송에서 이제 신천지에 대한 해법까지. 네. 그렇죠. 예. 의외의 백신이다. 네. 신천지란 바이러스를 막는 의외의 백신이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도 이제 정말 기승전 코로나네요. 네. 참 어떡하나. 그렇죠. 네. 근데 저 보니까는 아까 설명해 주신 제 재밌네요. 이게 보니까는 제가 정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에요. 세계 그 제임스 던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던도 빠뜨렸는데 실수로. 근데 저는 여성이랑 좀 애매한데 학교 다닐 때는 처음 들었어요. 네. 지금 처음 배웠네요. 저도 보니까 놀랍네요. 그 모나디 후커 이후에는 좀 있었나요? 계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요? 네. 근데 모나디 후커가 처음 이제 1988년이니까는. 근데 아시는 분 아시지만 또 모나디 후커가 막 엄청 막 페미니스트다 막 이러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실력이 좋으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여담 말씀드렸는데 네. 그 여성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그 네. 앞에 페미니즘이란 말을 사실 제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니 쭈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성이야라고 해서 그런 성경을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성경 해석하는 거지 이러신 분이 있는데 그 전자를 대표적인 게 그 휘슬러 피오렌자가 인 메모리 허 이게 저희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 따님이랑 저랑 공통 경험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원래 모나디 후커를 읽은 다음에 피오렌자를 읽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저희는 1학년 때 그 따님 기억하시죠? 저 1학년 때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한 게 그 피오렌자가 쓴 성서 소피아의 힘이었어요. 저는 그 잘 써왔다고 칭찬받고 막 거기에 막 그랬는데 아무튼 네. 근데 어쨌든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작을.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굉장히 기본적인 이 텍스트 훈련이 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페미니즘 비평이잖아요. 그 전에 그냥 성서의 텍스트 구조 기본적인 걸 익히고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비평을 먼저 배우고 텍스트는 안 읽고 끝났다. 근데 저도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한 전통의 한계예요. 했는데 저는 여성이 안수를 못 받는 곳에서 자랐으니까는 여성 신학자라는 개념이 사실 좀 없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성 하면은 이렇게 보통 수녀님들 아니면 되게 좋은 권사님들 뭐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걸 최초로 깬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레인 페이첼이라고 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일레인 페이첼. 영지복음에 대해 영지주의에 대해서 쓴 책인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우연찮게 그분이 쓰신 영주지의 책을 읽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 일렌 페이첼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여성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여성이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충격이었어요. 여성 신학자가 존재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신학 거기 있잖아요. 총신에도 여성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설적인 뭐 신성자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일단 아니 학생 중에 여성이 있는데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안수를 못 받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교수가 안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설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리스펙하는 그러니까 넘어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들어왔을 때 교수님들이 이제 신 교수님한테 배웠으니까는 하나의 어떤 그 교수님들의 교수님. 그렇죠. 친번 왕 불가능한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들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친번 불가능한. 근데 다만 이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되신 분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좀 약간은 좀 그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 사실 괴리감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때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 영취주의에 대한 걸 읽으면서 저한테 약간 이게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도 이게 좀 그 찬미 통해서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이 저도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저는 왜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게 막 아시아 신학자는 꼭 맨날 아시아 신학하고 여성 신학은 꼭 여성이라고 해서 꼭 여성 신학하고 막 뭐 이를테면은 또 뭐 성소수자분들은 또 성소수자라고 꼭 성소수자 신학하고 전 그게 오히려 더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를테면은 윤동주 시 해석하면은 그 윤동주 시에 대한 전공법을 해야지. 뭐 백인이 미국 분이 한다고 윤동주에 대한 뭐 백인 중산층적 해석 뭐 이런 거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읽기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굳이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뭐 덜 리스펙팅하는 거지만 저는 좀 이런 모나디우코 같은 분 그냥 이렇게 딱 정면 승부 정말 텍스트랑 그냥 뭐 나의 어떤 내가 너를 어떻게 봐주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텍스트는 딱 정면으로 딱 봐가지고 보는 그런 분들이 더 좀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너무 이른바 정체성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나의 이 공부 나의 아이덴티티를 투영해서 이 공부에 그걸 모토로 삼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필드에서 정말 제대로 정석으로 가는 스탠다드 코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모나디우코는 좀 예전에 도로시 세이어즈가 그랬듯이 도로시 세이어즈가 그 어딘가 최초로 그 졸업했잖아요. 캠브리지가 옥스퍼드 그렇죠. 그냥 본인도 약간 그런 너무 그리고 자신을 막 여성이니까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냥 인간이라고. 그냥 인간이라는 거다 그렇죠? 이랬듯이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그럼 마찬가지로 기생충도 그냥 잘 만든 영화니까 그런 거지. 꼭 한국인만 형이 막 아시아 영화고 막 이래서 그런 거는. 근데 사실 저는 갑자기 그 아카데미상 나오면 솔직히 저는 기생충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리시맨을 응원했어요. 아이리시맨을 응원했다고요? 네. 너무 돌맞을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닌지. 네? 너무 돌맞을 이야기 하시는 거 돌맞을 이야기인가요 그게? 지금 이 정말 모두가 봉준호를 사랑하는 이 분위기. 근데 아이리시맨은 제가 봤을 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되게 약간 좀 반할만한 요소는 정말 많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봉준호가 Our Great Scorsese라고 Our Great Scorsese가 했다니까요. Our Great Scorsese가 great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도 저는 근데 물론 봉준호가 받았다는 건 저한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봉준호가 속한 바로 그 세대 그 이른바 그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키농. 네, 영화 잡지 키노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키노 읽고 그 영상문화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영상문화원에서 그리고 그 시네마테크. 네, 시네마테크가 마지막으로 지금 막 아트 선지센터라고 지금 있지도 이제 이름 바뀌었는데 그런 선재가 지금 이름 없어요? 아트 선지 건물은 있는데 건물만 있어요? 그 선재 그 밑에 시네마테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밑에 지하에서 시네마테크 특별전 같은 거 할 때 제가 한때 또 이 영화광을 꿈꾸면서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초반 때 이네 뭐 시네필 마지막 세대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시네필에게 약간 금원처럼 하나가 있는 게 대가의 졸작이 그 신인 천재 감독의 그 천재적인 데뷔작보다 낫다. 그게 그 시네필의 금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작가주의 이른바 그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레이트 마스터 세지의 그레이트한 영화가 어떤 그 봉준호의 어떤 그것보다는 여전히 좀 더 낫지 않나, 좀 더 되새김질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또 봉준호가 타서 기쁜 거는 봉준호가 바로 그 시네필 세대의 전성기를 대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 그 당시에 진짜 영화 미친 듯이 막 지금은 전혀 안 볼 영화들 막 타르코프스키 그런 것들 막 극장에서 기억나세요? 90년대 때 타르코프스키 10만 명이 봤어요. 10만 명이었다고요? 네. 근데 그 영화는
지금 보라고도 못 볼 텐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약간 그 네.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그 시네필 그 문화가 되게 좋았던 거는 지금은 이제 사라져 버린 명백한 급수와 작가와 그런 그 영화 분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그쵸. 예술에 대한 태도가 다 그렇게 약간 변했어요. 예.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문화가 시네필 문화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봉준호가 막 종종 이제 시상식에서 얘기하던데 막 스콜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딴 데서는 뭐 히치콕 얘기하고 그런 자신의 어떤 영화 속에서 꿈꾸던 동경하는 감독을 그리면서 공부하고 그걸 따라하고 훈련하다가 자기 영화를 내놓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진정한 성덕. 네, 그죠? 와. 그죠. 성덕이죠. 진정한 선덕이죠. 네. 그 블루, 레드, 화이트 네. 3부작 키에슬롭스키. 네. 네. 그런 근데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찬님의 얘기가 약간 동의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 3부작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은 또 억지로라도 봐야 되는 영화였거든요. 그쵸. 네. 그래야지 좀 뭔가 입문할 수 있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김영규 선생님께서 키에로슬로스키로 해서 쉽게 네, 쉽게 마셨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아 역시 대가가 보면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전 식기용 그거보다 정말 지겨 죽을 뻔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쉽게 아니 어떤 건 재밌고 어떤 거 엄청 졸려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물론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거 그게 뭐였지? 하여튼 그거는 좀 볼만했는데 예, 뭐 나머지 저는 진짜 보면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뭐 네. 이런 거 있었고, 네. 아 하여튼 세대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그 뭐 어쨌든 키노에서 무조건 막 뭐 그 당시에 막 작가들의 또 작가 영화 막 특집 막 이러면서 막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될 영화 뭐 히치콕을 또 사이코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요. 히치콕은 현기증을 좋아해야 돼. 뭔가 작가라면 좀 보는 사람이라면 사이코 따윈 보지 않아. 근데 그때 그 시대의 그 월간지 문화 네. 그러니까 문화가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한뮤직이었는데 네. 한뮤직, 한뮤직.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뮤직도 보면은 그 이상한 그 작가 정신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음악을 그쵸. 들으려면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 진짜 음악을 듣는 법. 근데 저는 사실은 네, 근데 네.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지금 케이팝의 그 사실상 그 프로듀싱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계보표들이나 예. 어떤 그런 레퍼런스들이 예. 지금 사실 이게 되게 이렇게 살아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이제 JYP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네. JYP가 만든 음악들 듣게 되면은 그 보이죠. 뭐 이제 오마주들이 이제 있어요. 예. 그 리프들이나 코드 구성 같은 걸 보면은 그 사운드가 보면은 정말 그 오마주들이에요. 진짜 예. 자기 존경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 그 그루브 같은 거 따오는 것도 보게 그렇죠. 되면은. 예. 네. 근데 한뮤직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네,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성덕들의 그, 네. 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어떻게 일로 왔어요, 우리? 봉준호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봉준호가 나왔지? 야, 우리가 신학에도 성덕이 많아져야 된다. 그런 결론이에요? 네, 아. 네. 약간 의무감에 제가 보기에는 막 요즘 좀 그 모나디우커가 약간 전공법으로 하는 네. 자고 대가의 어떤 그런 거 아. 어떤 특별한 자기 어떤 너무 아이덴티티 여성의 아이덴티티 이런 거 고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세계의 정면 승부에서 네. 그게 이제 봉준호로 넘어가서 아. 봉준호도 너무 아시아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영화 시네필이었던 그걸 그대로 살려서 갔듯이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좀 신학계에 좀 그런 책이 좀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여간 읽어야 된다 해서 읽는 책들은 맞아요. 좀 읽어줘야 되지 않나. 막 좀 싫더라도 나중에 보면 달라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를테면은 그 쭈님도 아시겠지만 막 또 한뮤직 보면은 너바나의 뭐 네버마인드는 이미 너무 그쵸. 많이 팔렸어. 그쵸. 네. 굳이 보려면 인 우테로를 들어야 돼. 뭐 2집을 듣던지 아니면은 뭐 그 싱글 커트 되지 않은 그 전 거 뭐 이런 거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네버마인드랑 너바마인드 1집, 2집 그리고 싱글까지 다 듣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전작을 다 듣게 되는 거니까. 다 듣고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더 나가려면 이거를 봐야 된다. 그쵸. 네. 뭐 라이브를 뭐, 그쵸, 또 네. 뭐 노판을 들어야 된다느니 언플러그드 앨범을 들어봐야 MTV를 또 언플러그드 그러니까. 앨범을 뭐 그런 그러면 이제 하나의 되게 유명한 곡이 있으면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들마다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클래식이면 이제 무슨 어떤 뭐 피아노 합주곡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네. 그 연주자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 똑같이 고전적인 그 클래식 락이나 이런 것들이 네, 넘버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도 따라가는 맛이 네, 있거든요. 네. 또. 아, 갑자기 왜 이러냐. 어쨌든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저랑 쭈님은 그런 세대의 일원이고 좀 그립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또 얘기도 하긴 되겠네. 그 데니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데니보이라는 게 아시죠? 그 유 레이즈 미업으로 많이 아시는데 사실 이제 유 레이즈 미업의 멜로디는 그 데니보이라는 아이리시 민요 쪽에서 나온 멜로디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위대한 기타리스트들이 꼭 데니보이를 쳐요. 그래서 뭐 에릭 클랩턴의 버전이 있고 뭐 제프의 버전이 있고 뭐 누구 버전이 다 있거든요. 그것만의 그 나름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 좀 가능하다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또 오늘 또 드는 생각 중에 하나죠. 덕후의 영역이긴 하죠 이게 좀. 근데 어떻게 보면 문화는 덕후들이 융성시키는 겁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방송 들어오신 신학 덕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여튼 아까 좀 말씀했지만은 맨체스터에서 FF 브루스랑 모나디 후커의 관계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은 꼭 좀 달아주세요. 제가 이거 풀리지가 않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 풀리네요 좀. 물론 맨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니 맨시티도 요것도 한번 좀. 아시는 분께는 복음의 시작과 더불어서 쭈님께 좀 쫄러가지고 복집에서도 하나 체크한 거를 보내주셔서 제가 개인 소장품으로 해서 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와 오늘 선물이 많은 방송이네요. 네. 저희 지금까지 복음의 시작 저자 모나디 후커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그녀는 마가복음, 바울 연구에 공헌을 많이 한 여성학자로서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명예박사 학위와 세계 신약학회장을 하는 등 신약학계에 굵직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이 책이 모나디 후커라는 대가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엔 복음의 시작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